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섬과 산간 오지가 많은 전남은 특히 의료 분야가 취약합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와 상급병원이 없다는 것은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질 대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의 의료 기반을 확대하는 것 역시 지금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전남도민의 안정적인 의료 수급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오늘 일요 포커스에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구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최성국 전남도의원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이렇게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토론해야 할 주제가 전남의 공공의료 확충 방안,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확충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이런 주제인데요.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기왕에 강영 국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지금 현재 전남의 코로나19 현재 상황 지금 어떤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오늘 또 세 자릿수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제 2만 6천 명을 현재 넘은 상태고. 총수가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우리 전남에는 현재 184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이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람이 139명, 네. 또 해외에서 유입한 분이 이제 45명인데요. 이제 전국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만은 이제 우리 도에서 계속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타도에서 확진자가 우리 도를 방문해서 접촉해서 일어난 상황이다.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네. 이제 이렇다 보니까 접촉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예. 최근에 나주시에서 발생한 사례만 보면은 이제 서울에 있는 송파 확진자가 나주시 시민을 접촉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1,000명 가까이를 검사를 했는데 네. 다행히 1명 정도만 양성이 나왔고 나머지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예.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기는 있지만 앞으로 굉장히 주의할 단계다. 네. 그리고 최근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안하하면서 이제 전 국민들이 조금 이제 느슨한 이제 이런 상황도 있었지만은 앞으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히 잘 챙기고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방금 접촉자가 많은 수를 진단 검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발생 초기만 하더라도 모든 확진자들의 동선을 다 공개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좀 이렇게 방역 기준 내지는 이런 기준들이 좀 공개 기준들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초창기 때는 이제 확진자가 되게 되면은 이제 개인 정보보다는 먼저 동선을 알리는 게 주력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많은 이렇게 피해를 호소하고 어떤 분들은 코로나 확진을 받음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동안 10개월 정도 흐르면서 지침을 많이 변경을 했어요. 예. 일단은 개인 정보를 많이 보호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고 또 확진자가 이제 여러 곳을 다니더라도 감염 경로라든지 접촉자가 확인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동선 공개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보다 많이 이제 개인 정보가 강화됐기 때문에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는 특히 확진자의 동선의 공개에 대해서 예전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개인정보 부분을 많이 보호했고 또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접촉자가 확인이 되면은 공개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네. 지침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라든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분이 접촉자다라고 해서 모든 접촉자가 파악이 됐을 경우는 특별하게 그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요즘 그 독감 백신을 맞는 접종철이고 지금 최근 보도에 의하면 거의 90%, 거의 100% 가까이 무료 접종 대상자들이 접종을 한 상태인데요. 전남에서도 최근에 8명 정도가 접종 후 사망으로 이렇게 보고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접종 대책은 어떻게 지금 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제 보통 매년 이제 10월 말에서 11월 초는 이제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때이기 때문에 대부분 네. 접종을 해왔고요. 네. 이제 대부분이 독감 유행철이 11월 중순이기 때문에 보통 10월 말경에 접종하시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하고 독감하고 사실은 이렇게 두 개 겹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국가에서도
무료 접종 대상자를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예. 당초에는 65세 이상 노인들만 무료였었는데 62세로 확대를 했고 네. 또 중고생도 이제 확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이제 자체보험 포함해서 전 도민의 60% 정도 된 네. 이제 111만 2천 명 정도에 대해서 무료 접종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네. 현재는 이제 62세에서 69세까지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이 시점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예. 전국적으로 59명의 사망자가 나왔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혹시 백신에 문제가 있지 않았었느냐 예. 또 이런 부분하고 또 백신에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상온 노출이라든지 예. 또 백색 입자 백색가루. 발견 예.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었는데 네. 이런 부분이 복합이 되면서 또 사망자와 연관성이 있겠지 않느냐 이런 네. 부분까지 사실은 꽤 많이 얘기가 됐는데 정부에서 최근 발표를 했습니다. 24일 날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돌아가신 분 중에서 대부분이 인과성이 굉장히 낮다. 예. 관계가 이렇게 낮다 이렇게 했었고 정부에서도 계속 이제 접종을 해라 이렇게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도 8분에 대해서 이제 기초조사 돌아가신 분 예. 이제 조사를 마쳤고 역학 조사를 진행하면서 또 정부의 최종 판단을 했었는데 이제 사망과 백신의 관계성이 굉장히 낮다고 현재 알려진 상태고 현재는 이제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진행이 되고 있고 다행입니다.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무료 접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유료 접종하실 분들은 이제 돈을 내고 얼마든지 접종하시고 지금 직접적인 연관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백신 접종은 계속 하시는 게 좋다. 10월에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뤄볼 주제가 이제 공공의료 등 전남의 공공의료 확충 대책 이 부분을 다뤄볼 텐데요. 먼저 이제 공공의료 등 전남의 현재 의료 실태는 어떤지 패널 두 분의 의견을 차례로 듣고 또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최근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지표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전남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남 같은 경우는 전국에 이제 64%의 섬이 이제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 중에 이제 유인 도서, 즉 사람이 살고 있는 도서가 276곳이 있는데요. 네. 이 중에 의사가 없는 무의도서 같은 경우는 164곳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섬주민들이 못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의사 1인이 책임져야 되는 병상의 숫자가 있는데요. 네. 전남 같은 경우는 12.85 병상입니다. 예. 이 같은 경우는 전국에 한 2배 정도에 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또 서울의 5배 정도에 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 1인당 책임 병상 수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의료 인력, 의사 수가 부족하다라는 이렇게 반증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우리 이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이 의료 인력, 특히 이제 그 공중보건의들이 예. 차지하는 비율이 전남이 가장 또 높습니다. 높죠. 예, 네. 99.3% 거의 이제 100%에 육박을 하는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 공중 이렇게 의무직 공무원이나 또 계약직 의사들이 이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가 갈수록 좀 줄어드는 추세에 또 있는 상황이고. 공중보건의 정책 자체가 줄어드는 그렇습니다. 추세더라고요. 또 공중보건의가 없다라면 사실은 이제 공공의료 체계가 이제 붕괴될 수밖에 네. 없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공공의료 체계가 이제 공공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예. 보건진료소의 비율도 전남이 가장 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진료소라는 것은 이제 의사가 근무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의사가 예. 배치되지 않은 곳을 말하는데 그것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료 체계 전달 체계가 열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이 상당 부분 데이터로 비교를 해봤습니다만은 지금 그 서울과 수도권과 비교할 최근에 의대 유치 논란 속에서 그런 통계들이 많이 노출이 돼 있더라고요. 절대적으로 OECD 국가 평균으로 대한민국의 의료 인력이 적다, 의사 수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이고 전남 같은 경우는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없는 유일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강 국장님 그 문제는 이게 공공의료 인력 자체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예를 들면 특정 진료과의 부족 문제, 예를 들면 산부인과, 정신질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신다면 의료 인력은 전남의 공공의료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고 이런 부족한 과는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금방 최성국 의원님께서 현장의 실태를 설명을 하셨는데요. 네. 그럼 통계를 한번 보면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인구 1000명당 의사가 몇 명이냐 이렇게 예. 판단을 하거든요.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이제 한국은 약 71% 정도 수준, 그러니까 예. 인구 1000명당 2,004명. 네. 이제 OECD 국가 평균은 3.5명입니다. 네. 사실은 굉장히 낮은 편이고 또 우리 전남은 더 낮은 편인데 이제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7명 정도 됩니다. 예. 이제 결국은 OECD 국가 평균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현재 우리 전남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가 공중보건의사 포함해서 3,100명쯤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은 이걸 OECD 평균하고 맞추려면은 2배 정도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3,000명 정도가 더 있어야 최소한 OECD 국가 정도 평균을 맞출 수가 있다. 3,000명 정도가 더 있어야 그렇습니다. 된다. 사실은 네. 이 정도 부족한 실적에 대한 걸 통계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 또 대부분 의사들이 이제 서울 지역에 근무하고 있다. 의사 예. 중에서 우리 전국에 있는 의사 중에서 50%가 넘는 54%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근무하고 있고 네. 또 중요한 부분이 밑에 근무하고는 인턴 레지던트 수련의들도 약 64%가 주로 수도권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이 의사들이 부족하지만 더 수도권에 몰려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금방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정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응급의학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응급의학과는 의사 1000명당 1.4명이기 때문에 더 낮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인 면에서 이제 의사가 적고 특히 또 필수가 또 필요한 과들은 사실 굉장히 부족하고 또 소아들을 수술할 수 있는 소아외과 전문의는 우리 도에 한 명도 사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소아외과는 한 명도 없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의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사실은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전남의 농어촌 의료기관이 이 열악하고 이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지금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경우가 영암에 응급실이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응급의료학과의 축소 이런 부분들 때문인데 이송하다가 환자가 중증질환자가 이송하다가 사망하는 확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 비단 전남 같은 경우는 5개 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마찬가지 현상일 텐데 최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부분들 농어촌 의료기관 휴폐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 가장 방금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이제 응급의료 체계가 최근에 이제 많은 좀 구멍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영암병원 같은 경우는 영암의 유일한 종합병원이었죠. 예. 이제 2017년에 결국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응급실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암 주민 같은 경우는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응급실을 찾아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또 여수 지역의 이제 성심병원 같은 경우도 지난 2018년에 결국 이제 응급실이 이제 휴원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또 고흥군 같은 경우는 뭐 윤호 21병원 같은 경우도 응급실 운영을 포기를 했고요. 예. 나주 같은 경우는 영산포 제일병원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응급실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응급의료 기관이 이제 지정이 이제 취소가 되는 네. 이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결론은 이제 말 그대로 아까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사수급의 문제라고 수급의 이제 문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역에 있는 공공의료기관들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강진의료원, 순천의료원, 그다음 목포시 같은 경우는 목포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목포시의료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공공의료기관들이 어떻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를 쭉 봤더니 최근 3년간 언론 보도를 봤더니 대체적으로 키워드가 방만 경영, 그다음에 의혹, 태움, 내부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강영 국장님, 지금 이런 공공의료기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해소가 됐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최성국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역에 있는 응급의료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사실은 못 하고 있어요. 이제 아까 그런 부분이 의료인도 당연히 의료인이었기도 하지만은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들이 사실 많이 들기 때문에 운영을 포기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예. 지역에 있는 공공의료기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금방 말씀하신 권역에 있는 목포의료원 네. 또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들이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민간 의료기관하고 특별히 차별화된 의료를 조금 이제 시행을 못한 것이 좀 문제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라든지 지방에서 나서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민간에서 못한 부분, 요즘에 산부인과 부족하니까 분만 산부인과 운영을 한다든지 또 응급실 운영이라든지 또 이제 우리 암 환자를 진료하는 안화의료를 하는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라든지 네. 또 정신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를 시켜야 되는데 예. 사실은 이런 부분을 차별화를 못한 부분이 결국은 이제 지역에 있는 공공병원의 경영 악화로 사실은 이제 드러났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공병원이 이제 앞으로 지역에 있는 병원의 역할들을 맡아서 해야 된다, 사실은. 예. 또 응급실 운영이라든지 응급환자 후송이라든지 또 책임 경영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추진하려면은 이제 책임성 있는 기관을 이렇게 책임을 맡겨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최초로 시행한 게 이제 목포 의료원이 지역에 있는 지역 책임 의료기관입니다. 지역 책임 의료기관. 의료기관. 그래서 일정 부분에 지원을 해서 목포 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응급 의료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이라든지 네. 또 나름대로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만큼 이제 공공병원의 역할은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공공병원의 역할은 중요하고 이렇게 하지만 과거의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도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책들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전남 도의회 같은 경우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다가 중단한 사례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쇄신안도 요구하셨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뭐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난 2019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갔다가 이제 사무감사가 중단된 이유는 네. 자, 그 두 양 의료원 같은 경우는 전남도가 지금 관할하고 있는 양 의료원 같은 경우가 그동안 이렇게 수년간의 적자로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네. 경영 혁신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자구안을 가지고 와라. 네. 자구안을 가지고 나서 이제 사무감사가 다시 재개됐는데요. 그 자구안 내용 보면 다양한 경영 혁신을 이루겠다. 여러 가지 운영비들을 줄이겠다. 그리고 2022년까지 흑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의료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이제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을 저는 좀 나눠서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료원이 물론 이제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외적인 요인,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료 취약지에 위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민간 병원과의 경쟁에서 상당히 이제 불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올해 같은 코로나19 같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서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죠. 네. 그렇지만 내적인 요인의 경우는 저는 좀 이렇게 더 깊게 좀 들여다봐야 될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내적인 요인은 좀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된다고요. 예, 예. 네. 왜냐하면 지난 2018년에 도정질문회에서 이제 강진의 이제 도의원님이 한번 이제 지적을 하셔서 이제 강진의 의료원의 여러 가지 이제 좀 난맥상들이 드러나는데요. 네. 간호사들 간의 이제 왕따 문화죠. 태움 네. 사건이 발생해서 조직 내부에 여러 가지 이제 균열이 또 가 있었고 또 당시에 의료원장의 성과급 등이 또 이제 부정수급되는 또 문제가 또 있었고 또 병원 자체 불칠절에 대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또 제기되기도 했었었고. 인사위원회 거치 않고 예, 예. 채용하는 문제들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운영비를 절감한다는 이유로 난방을 꺼버리는 사태. 이제 의료기관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난방을 껐다고요? 예, 그렇죠. 네. 감사 결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일반은 상식적으로는 좀 묵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좀 많이 좀 발생을 네. 했었습니다. 또 지난 2017년에 순천의료원 같은 경우도 식자재비 횡령 같은 이제 이런 내부의 문제, 내부적인 요인들의 문제들이 상당히 좀 생겼었거든요. 예. 근데 전체적인 공공의료원이 다 이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전국에 35개 의료원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 절반은 흑자를 보고 있고요. 네. 절반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순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8억 적자, 강진의료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11억 적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상황은 어떤가? 예를 들어 목포의료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5억여 원 정도의 흑자를 봤거든요. 도 지원 없이도 상당히 좀 흑자를 본 것은 상당히 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인근의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61억 정도의 흑자를 봤거든요. 또 그 규모의 문제를 또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목포의료원이 한 299병상 정도 되고 이제 네. 그 순천의료원이 한 280여 병상, 강진의료원이 한 180여 병상 정도 되는데 물론 규모의 경제도 중요합니다만 다른 지역 사례를 한번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강원도 이제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는 약 142병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작년 수익 기준으로는 40억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142병상에서 40억 흑자를 예, 기록했다고요. 그렇죠. 울진군 의료원 네. 같은 경우는 148병상을 가지고 있는데 16억 흑자를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만큼 내부적인 요인이 이 지방의료원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데 왜 가장 중요한 요인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이제 중요한 사례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적자의 원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 외부적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전남도 같은 경우는 강진 순천의료원에 이제 도 직원을 파견해가지고 이제 그 회계 업무라든가 행정 업무 이런 부분들을 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모니터링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이 의료원의 만선 적자 부분은 상당히 꽤 오래된 이런 오래된 부분인데요. 얘기죠. 네. 우리 최성국 의원님도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이 됩니다만은 이제 전국에 있는 35개 의료원 중에서 군 지역에 소재 있는 병원은 우리 이제 강진 의료원하고 진안 의료원이 유일합니다, 사실은. 군 지역에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요. 네.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우리 강진 의료원인데 네. 이제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사실은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민간 병원하고 똑같은 제도 하에서 이제 진료 오면 진료 수가를 받고 또 이제 여기 수익을 가지고 또 비용을 대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대부분이 수익을 받는 게 인건비로 나가서 운영이 어렵다 이런 네.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좋은 의료인이 이제 와서 진료를 양질의 의료 진료를 서비스를 하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계속 순환돼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이 우리 강진이나 순천 의료원은 이제 공중보건 의사가 그 이제 진료 업무를 대부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간호사들도 이제 근무 경력이 짧기 때문에 결국은 의사나 이제 간호사들의 근무 기간이 짧고 네. 또 주민들이 그렇다 보니 이제 이용률이 떨어지고 이런 네. 부분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도 직원을 파견해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번에 이제 어려운 시기에 때는 공공병원이 빚을 발휘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에 코로나 상황 때 순천 의료원 또 목포 의료원, 강진 의료원 역할은 굉장히 컸었다 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공공병원이 앞으로 역할에 대해서 이런 역할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의료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공공병원의 역할을 확실히 하면서 또 국가적으로 제도도 많이 고쳐야 됩니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응급 환자가 오게 되면은 똑같은 수가를 민간병원하고 공공병원하고 똑같은 수가를 적용하거든요, 사실은. 예.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도 국가에서 개정을 해서 이제 도시 쪽에 있는 병원 또 군 쪽에 있는 병원들에 대한 수가를 좀 개정을 좀 해서 수가를 네. 높여야 됩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공공병원은 일반 병원의 역할보다는 공공병원이 할 수 있는 역할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응급으로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네. 또 민간병원에서는 하고 있는 산부인과 진료라든지 또 응급 수술이라든지 또 암 환자 진료라든지 또 지역에 있는 이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간호간병 서비스라든지 이런 차별화된 서비스를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겠죠. 이런 네. 부분들을 도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고 도에 파견된 직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같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코로나가 나름대로 이제 사항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하 또 도의회 또 의료원이 힘을 모아서 공공병원의 역할을 확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지역 공공의료기관들이 사실 보면은 공공의료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정확하게 일반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 특히 경남 진주의료원 폐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나올 정도로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만큼은 정확하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조금 전에 강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료 인력을 수급하기가 쉽지 않고 이쪽에서 초빙을 해와도 그 강진의료원 같은 경우는 재직 연한이 1.2년 최근에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1.2년에 불과한 이런 빨리 떠나버리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공공의료기관들의 구인난 그러면 그 이런 학생들 보건계 학생들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 뭐라고 보십니까, 최 의원께서는? 일단 뭐 방금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이제 두 의료원의 이제 좀 구인난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한 좀 상황입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국감 자료를 보면은요, 그 의료원의 평균 근속이 의사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되는데 네. 강진의료원은 평균 근속 기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년이었습니다. 또 간호사의 평균 근속 기간이 9년이었는데요. 네. 강진의료원 같은 전국적으로요. 경우가 네. 전국에서 가장 역시 또 짧았는데 2년으로 또 네. 짧았고요. 또 의사 충원율, 그러니까 정원의 충원율 같은 경우도 강진의료원과 목포시 의료원이 약 60%밖에 충원을 하지 못해서 정원 역시 또, 대비 예, 60%요. 네. 또 이제 최하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그 의사 충원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의료원의 이제 그 좀 적극적인 좀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의사 초빙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이제 광주에 있는 종합병원, 대학병원으로부터 의사를 초빙해서 그것과 관련돼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이제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최근에 이제 뭐 법물 터지듯이 계속해서 의료 관련 법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가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또 간호사 인력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충남도의 사례를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충남도 같은 경우는 그 졸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 이제 66명을 장학금을 지급을 해서 1년에 600만 원을 지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충남에 4개의 의료원이 있습니다만 이곳에 66명의 간호사를 배치를 시켰습니다. 2년의 의무 근무를 조건으로 의무 복무 기간이 2년이라는 그렇죠. 거죠. 네. 이제 또 다른 것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그 공공장학생 그러니까 이제 입시 전형부터 간호사를 예를 들어 이제 공공의료원에 근무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미리 이제 지급하는 공공장학생 선발제도도 예. 시행을 해서 최근에 이제 80명을 양성하겠다라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또 해결책으로 충남도에서는 이게 교육부에 충남 도립대학에 간호학과를 설치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간호사 수급을 위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좀 상황을 좀 보여준다고 보는데요. 지난 2019년이죠. 2019년에 강진의료원의 운영진단에서도 이제 외부 영역 결과였습니다만 계약학과 신설, 그러니까 예. 간호사 이제 인력 충원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이나 전남 도립대의 간호학과를 신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특히 간호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호사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충원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의료인, 그 의사, 핵심이 되는 의사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지역의사제도, 공공의사제도 이런 부분들이 대안이 될 텐데 지금 전남에 의대가 없다는 부분들은 여러 차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전남권 의대 문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향후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증원을 하는데 의대를 증원할 인력을 받을 의대가 없는 게 또 이 비극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남 소재 의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강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이제 의료원의 활성화 문제가 결국은 이제 의료인에 이렇게 이제 결국은 이제 봉착이 되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지역 의료기를 활성화시키려면은 얼마만큼 좋은 의사가 또 좋은 인력들이 남아 있고 사실 여기서 근무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전남 지역에 이제 의료인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의과대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우리 도에서 오래전부터 도민의 수건 사업입니다. 30년 전부터 우리 도의 의과대학을 이제 유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유치가 못된 상태고 네.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했었고 이번 정부에서 추진했었고 네. 저희 현실화를 시키지를 못했었는데요. 이제 지난 7월 23일 날 정부와 이렇게 여당에서 이제 의대 정원을 확충하고 또 이제 신설의과대학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예. 이제 정부에서 먼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와 의과대학 신설 문제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라고 별개의 하죠. 문제라고 네. 봐야 되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정원 문제는 기존에 있는 의과대학의 정원을 이제 증원해주기 때문에 사실 우리 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이제 더 우리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렇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전남도에 의과대학을 설립을 해서 물론 서부권도 설치하고 동부권도 이렇게 같이 의대를 설립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희망 사항인데요. 네. 그래서 일정 규모의 이제 인력이 계속 양성이 되고 여기에 우리가 지역 의사제 형태로 이제 서부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서부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 목포대학 의과대학을 설립하게 되면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거기서 의사 라이센스도 따가지고 거기서 근무할 수 있겠고 동부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근본적으로 이제 의료인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의과대학이 결국은 와야 된다. 네. 여기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이제 인력을 양성해서 이제 인력들이 우리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예. 이제 이런 부분이 성공 사례가 일본 사례거든요. 일본도 이제 한 20년 전에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제 주로 이제 의과 대학생들이 도시 지역에 근무해서 일본도 지역 의대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결국은 지금은 이제 일본에 있는 지역 의과 대학에서 이제 배출 학생 중에서 약 70%가 이제 지역에서 근무한다 이런 통계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전남 지역에 의과 대학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 사업이다. 필수다. 이렇게. 당위성은 우리가 항상 공감하고 있는 반대 지금 도에서 봤을 때 현재 가능성 어느 만큼 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곧 의정협의체를 이제 구성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이제 의사협회에서 의사 시험 문제와 결부시켜서 이제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의정협의체에서는 수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도 의정협의체에 우리 내용들을 전달할 계획이고 예. 이제 우리 도의 열망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 사항으로 그동안 우리가 30년 전부터 우리 도민의 수건 사업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우리 도민 전체가 참여해서 의과대 설립에 대한 주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도도 역할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도민들께서도 같이 참여하셔서 이제 근본적인 우리 도의 이제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제 의과대학 설립에 대해서는 시도민들 참여해 주시고 또 도민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강 국장님께서 이제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주장은 지금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도에서는 전남권 의대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엊그제 이제 순천에서도 공식적으로 순천의대 출범 이 유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목포권과 서부권이 서부권과 동부권이 이제 동시 경쟁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지금 현재 의대 관련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무산된 것은 전혀 아니죠. 무산된 것은 아니고 이제 유보된 진행 겁니다. 중이죠. 예, 진행 유보된 중. 네. 것이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의사협회의 이제 적극적인 반발 때문에 숨고르기에 좀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네. 같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이제 강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최근에 이제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의정협의체가 이제 국정감사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가동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의정협의체에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됐고요. 네. 또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와 여당의 의지를 좀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 좀 있는데요. 지난 이제 27일 날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부의 공고문을 이제 발송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에서는 2022년까지 의대 정원을 3,500명가량 증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간호원 수 역시도 지금 현재의 인구 1000명당 3.5명의 수준에서 OECD 수준인 7명까지 증원을 해야 된다라고 정부에 직접적인 이제 공고문을 발송을 한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의지가 저는 좀 익히는 대목이라고 보고요. 네.
의대가 만약에 이제 전남에 예를 들어 이제 설립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이제 일단 지금과 같은 동부와 서부와 동부가 이렇게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네. 전남 의대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일단 좀 유치를 먼저 해오는 게 그렇습니다. 우선이다 왜냐하면 입장인가요? 지금 현재 이제 경남이나 경북에서도 이게 의대 유치에 관련해서 사활을 그쪽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부와 예. 서부의 분열성으로 비칠 경우는 이것이 과연 이렇게 바람직한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듭니다. 그리고 전남도가 지금 이제 2개의 의대와 관련된 이렇게 원보이스를 지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2개의 의대를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만 좋은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이제 한 곳에 유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정부가 순천대와 결국 이제 목포대와 순천대 의대 문제입니다만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 그동안에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재정 건전성이 어느 대학이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또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네. 또 약학과 그다음에 간호학과를 어느 대학이 갖추고 있어서 의대 유치 이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도 또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되는 문제고요. 또 그건 그 이제 차후에 또 이렇게 예, 할 수 있는 문제. 어느 지역이 또 그동안의 역사성을 가지고 이 의대 유치 문제에 대해서 역량을 모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는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이 판단의 부분을 전남도에 맡겨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가 판단해야 정부가 되니까? 정확하게 이 문제를 고려해서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남의 공공의료기관, 물론 전남뿐만이 아닙니다만 공공의료에 대한 이 확충을 하기 위해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참으로 비극적인 상황을 맞고는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남의 공공의료 회복을 위해서 내지는 확충을 위해서 어떤 과제들이 좀 필요한지 전남도는 지금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최성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전남은 굉장히 타 도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의료 지역으로 열악한 지역인데요. 이제 우리 도서가 전국 60%가 넘고 이제 보건기관이 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지역에 있는 이제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이제 저희 도에서는 이제 타도에 비해서 훨씬 이제 의료기기라든지 또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확충하겠고요. 네. 또 도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원선이라든지 닥터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설을 확충하고 또 진료 기능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제 우리 코로나 상황으로 한층 이제 빚을 났지만은 우리 공공의료기관 3개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된다.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예, 네. 그리고 이런 기관들의 역할도 반드시 줘야 된다. 네. 역할과 책임론을 이제 있어야 된다, 사실은. 네. 그래서 목포 쪽에 있는 목포의료원은 목포 지역에 있는 이제 지역에 있는 기관을 책임지고 책임성 있게 활동을 하고 강진, 순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제 책임과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네.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비도 보조 사업도 추진할 것이고 우리 도도 어렵지만은 같이 의료 이제 공공 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말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일부 도비도 같이 보존하시면서 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도의회가 중요합니다. 네. 이제 도의회와 같이 협조하시면서 공공기관 역할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도의회에서 역할을 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회에서 보셨을 때는 앞으로 이 도가 추진해야 될 공공의료 확충 방향성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앞서 이제 의대, 공공의료원, 그다음에 네. 보건소 뭐 이렇게 이어지는 공공의료 체계를 이제 강화하고 그 체계를 완성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는 저는 지원에는 인색하지 않아야 하지만 감시에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또 의료원만이 수행할 수 있는 필수 진료 과목, 도민들이 원하는 필수 진료 과목에 대한 예를 들어 그런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체계의 완성에는 의대 유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남의 의대 부분은 단순하게 있는데 하나 더 달라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없으니까 채워달라고 하는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전남도의회도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참석해 주셔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을 먹는 하마로 때로는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던 공공의료기관들이었습니다. 순천 강진의료원과 목포시 의료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는 백조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도내 확진자 치료를 전담하고 광주시와 대구시 그리고 병상나눔까지 펼치면서 없어서는 안 될 시설로 재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전남의 공공의료 영역을 농어촌과 섬, 산간 지역 주민들도 골고루 혜택받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는 일이 과제가 됐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내부 혁신이 전제돼야 합니다. 또 장기적으로 의대 유치와 대학병원 설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의료 기반이 확충되기를 기대하면서 일요 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